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교육 이번에 강의를 맡고 있는 고진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다문화 교육이 6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이렇게 들어섬으로써 이제 아쉽게도 종강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죠. 오늘이 6월 6일입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라서 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동영상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문화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전부 또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다뤘죠. 내용을 두 번, 세 번 다룬 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문화 교육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이 책을 저와 함께 여러 차례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주로 이 미국 사람이 썼지만 베넷이라고 하는 학자가 썼지만 다문화 교육의 현실에 대한 많은 이해와 또 공부가 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또 2학기 수업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분야의 가장 선두 학자라고 하는 뱅크스라고 하는 학자가 펴낸 다문화 교육, 다문화 시민교육론이라는 책을 오늘 우리 교재에 보충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합니다. 마침 뱅크스의 사진을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우선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문화 시민교육론이라고 하는 뱅크스가 쓴 책인데 내 생각에는 2학기 때 우리 다문화 교육론이 또 개설이 되겠죠. 그때 이 책을 주교재 혹은 보조교재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뱅크스가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또는 석학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또 최근에 그런 이유 때문에 다문화 시민교육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문화학 분야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2학기 때는 뱅크스의 다문화 시민교육론과 또 내가 전통적으로 교재로 써왔던 뱅크스의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또 논문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부할 겁니다. 다소 양이 좀 벅차고 많겠지만은 그래도 양을 많이 제시하는 것만큼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그래서 소위 좀 미리 예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맛보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시민교육론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저서는 제가 간략히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원표지를 그대로 모방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원서는 못 봤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원 저서를 오리지널 북을 카피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책이 상당히 예쁘네요. 예, 이렇게 돼 있고 다문화 교육을 상징하는 아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교육의 의미도 있고 아동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 흑인 아동 또 백인 아동 이렇게 추정되는 아동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평화롭게 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멀티컬처럴 한 소사이티 이상적인 다문화적 사회에 대한 꿈을 한번 그려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서는
그 2007년도에 출판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에 출판이 됐습니다. 12년 전에 출판이 됐고, 지난번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세계 다문화학회 총회가 열렸을 때 뱅크스의 책이 또 소개된 바가 있어요. 뱅크스가 직접적으로 소개했는데 아마 그건 2019년 판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의 심화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책도 아마 구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 책의 연장선상이니까 시민교육의 이슈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굉장히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시티즌십과 다문화 교육을 결합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새로운 그 미국 사람들의, 미국 학자들의 하나의 논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교육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물론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다 하는 거, 시민이라는 개념도 우리나라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제 윤리교육이라든가 국민윤리교육이라든가 또는 부분적으로 정치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의미로 한때 시행되어 왔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된 사람들, 자각된 사람, 자각된 대중들을 육성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민교육론은 이제 단순히 어떤 국가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든지 정치 이념을 확산시킨다든지 뭐 그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멀티컬처럴이니까요. 다문화적인 거니까. 뱅크스의 그 위상을 조금 소개하는 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2.A. 뱅크스는 흑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백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뱅크스는 흑인이시고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아마 표희정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봐도 될 거고, 나도 찍은 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못 보여드려서 유감입니다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스 한 연세는 한 65을 넘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이 우리가 동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동부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워싱턴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서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에 캐나다 접경 북쪽에 워싱턴주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주가 있고요. 실제로 거기가 서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턴 워싱턴 대학이라는 대학도 있어요. 난 그 이해가 안 돼. 이스턴 워싱턴 대학이라고 거기 그렇게 돼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시애틀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죠, 완전히. 그 캐나다 그쪽에 시애틀이죠. 거기 대학의 다문화 교육 센터 소장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과 교육학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문화는 내가 볼 땐 사회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네, 다문화는 과로 치면 사회과 교육과 사회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뱅크스가 사회과 교육학회 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ARA라는 게 있어요.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교육학회 말하는 거죠. 교육연합회 사회정의, 소셜 저스티스와 관련돼서 연구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소수 인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아마 이분이 그런데 저술과 논문이 많기 때문에 의당 그와 관련된 그 상을 받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A. 뱅크스가 있고 뭐 사소한 겁니다만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사소한 것이 또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사소한 걸 놓쳐갖고 약간 부끄러울 수가 있으니까요. 마치 뭐 뱅크스가 흑인이냐 백인이냐가 별로 덜 중요한 것 같지만 뱅크스를 백인이라고 생각했을 거는 사소한 일이지만 좀 창피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이니셜로 해서 J.A. 뱅크스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J.A. 뱅크스.
성함을 빨간색으로 써서 좀 미안하네요. 이걸로 조금 각색을 하죠. 살아있는 분인데 예, 이렇게 쓰겠습니다. 뱅크스. 그런데 흔히 하다 보면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연구를 하다 보면 뱅크스 앤 뱅크스라고 해서 그 각주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뱅크스 앤 뱅크스 뭐 이렇게 각주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1997 이렇게 나왔을 때 뱅크스가 왜 두 번 나오지? 라고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요? 뱅크스가 왜 두 번 나왔나? 한 번 나오면 되는데 그거는 한 분은 대부분 거의 95% 이상은 다 부인이에요. 부인. 예, 뱅크스 부인이에요. 뱅크스 부인.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남편 성을 따르지 않지만 미국은 결혼하면 뱅크스가 남자니까 남편 성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이분은 C.A. 맥기 뱅크스죠. 부인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 이거 안 쓰잖아요. 이게 성만 쓰잖아요. 성. 뱅크스라는 성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뱅크스 앤 뱅크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거 뭐 사소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서 다문화 시민교육론에 대한 강의를 하겠는데 이 책에 입각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책이 너무 많고 우리 강의 시간 한 30분 남짓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센스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고요. 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체계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실 거지만 내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학기 때 볼 것이니까 2학기 때 볼 거니까 뭐 별로 뭐 이걸 눈이 부러지게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3부로 나눠져 있어요.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 시민교육과 다양성, 시민성 교육과 다양성, 2부는 시민성 교육의 쟁점, 3부는 시민성 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밑에는 장이 나눠져 있는데 장은 1부는 3장, 2부는 4장, 5장, 3부는 6, 7, 8장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장은 8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 시민성 교육과 다양성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나? 왜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나? 또는 왜 시민성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나? 왜 시티즌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시티즌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 아시죠? 시티즌 뭐 굳이 안 쓰겠습니다만 시티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근대적인 산물이 다 그렇습니다만 유럽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시민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성립과 함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시민이라고 할 때 그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나는 이렇게 봅니다. 시민의 원리는 물론 14세기, 15세기서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깨우친 사람들이고 그 시장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부르조이스하고 관련돼 있지만 나중에 그 시라고 하는 것이 밝다. 왜 시장은 밝지 않습니까? 또 시골은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을 받은 또는 게임, 자각이성이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시민은 바로 그런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개념하고 다르고 또 공민이라는 개념하고도 다르고 또 인민 대중이라는 개념하고도 달라요. 근데 유럽의 자유주의 물결에서는 국민, 인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시민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유럽 사회가 어떻게 그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 구성론에서 어떻게 인간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장악된 사람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문제, 이데올로기 이런 걸 저항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이제 투표로서 심판할 수 있고요.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고요. 자유와 평등, 박애와 정의라고 하는 기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하지 않아요. 국민은 상당히 국가 정체성 내에서 위존하는 그런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정된 그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시민들은 유럽 국가 프랑스, 독일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영국하고도 관계 없어요. 국가 정체성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요. 밝게 그 의식화되어 있는 사람들, 대중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 유럽이 연합으로 결성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 시민들에 대한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국가 정체성이 좀 우리하고는 또 다르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시민의 그 책임과 권리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대중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는 뭐로서 이 뱅크스가 얘기한 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뱅크스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여기 없었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의는 뭐가 바탕이 되느냐 하면 정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없이 정의를 사회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자유와 평등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지금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슨 하나는 보수의 그 징표고 하나는 뭐 진보라고 하는 것의 징표라고 하는 것처럼 전유물처럼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양식 있게 발전하려고 한다면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개가 서로 반립하는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보완적인 명제 그런 겁니다. 자유로운데 어떻게 평등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평등의 정신에 어떻게 자유가 없을까요? 약간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서로 보완적인 개념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사람의 정의가 구현되지 않겠어요. 자유와 평화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정의니까요. 나는 정의라고 보니까 소셜 저스티스라고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민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이 반영돼야 되겠죠. 자, 시민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정신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문화가 됐든 무슨 다른 교육이 됐든. 그러니까 다문화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냥 인권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배려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다른 타자, 약자에 대한 존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신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얘기하고 싶은 것은 뱅크스가 얘기하지 못한 건데 내가 그냥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자유와 평등을 통한 시민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왜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보는데 시민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박애 정신입니다. 박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유, 평등, 박애. 이거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을 통한 정의의 실천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제3의 가치가 박애가 있습니다. 박애라고 하는 가치가 그것이 없으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박애라고 하는 가치가 같이 가야만 정의가 참다운 정의가 되는 것이죠. 박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정신이고 베품의 정신이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보시 정신 같은 것인데